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신동조목입니다. 명의들의 복귀 수요일 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코스피 시장이 이제 저점을 통과를 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의 저점, 바닥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오늘까지 쭉 이렇게 반등이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시장은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완전히 절망적인 어떤 구간이라든지 힘든 구간을 좀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제 이 시청하신 분들 완전히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제 음봉으로 쭉 밀렸기 때문에 야 이거 다시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시장 대비 조금 빨리 반등이 나오고 바닥을 형성했다. 그래서 선반영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오늘 음봉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오늘 복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잠깐 밀리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마감은 이제 0.1% 상승해서 2069포인트로 마감했으나 바닥을 2000포인트로 깨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증거인가의 어떤 시각들 많았습니다. 근데 2000포인트를 깨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좀 받쳐주면서 작년 저점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바닥을 좀 형성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좀 더 강했습니다. 그 0.7% 상승해서 70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오늘 이따가 이제 수급적으로 보겠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최근에 좀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커니즘, 이제 수급의 어떤 메커니즘상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확히 이제 환율의 고점과 우리나라 시장의 저점 구간이 이렇게 좀 맞물려서 형성됐다. 이게 이제 환율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예, 외국인들 시각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연기금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열흘 새 한 1조 가까이 정도 연기금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하강 경제의 어떤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술적인 차트를 보시면 여기 좀 확대해서 보시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긴 음봉으로 저점을 좀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양봉으로 이렇게 5일선을 좀 돌파를 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20일 이제 이동평균선이죠. 2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이제 갭으로 상승해서 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장초반부터 이제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 음봉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부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이게 지지를 받아주는 어떤 형태 그리고 앞서의 어떤 매물 형태를 좀 받아내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소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기술적인 패턴상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투자자분들께서 음봉으로 쭉 밀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셨겠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내다볼 때는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오늘 분봉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좀 오늘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선물을 막판까지 계속 수천 계약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눌렀습니다. 눌렀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초가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이제 1% 이상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줬고요. 그 뒤로 쭉 밀려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유자 입장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다시 밀리는 게 아니야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21선 바로 갭으로 상승했을 때 매물을 소화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신호고요.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번 이제 내일은 휴장이니까 이제 금요일이라든지 다음 주 정도에는 저가 베팅이라든지 신규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결국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이 시장을 이제 짓누르고 음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포지션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이제 코스닥은 보다 더 이제 뭐랄까요 강한 어떤 흐름을 좀 유지를 해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이제 기술적인 흐름은 저점 형태를 이렇게 좀 형성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거의 일주일 동안 제약바이오 주요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계속 지지를 받아줬어요.
이 지수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는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들을 분석해 보면 지지를 받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21선을 갭으로 떠가지고 시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선을 지지해주면서 도지 형태로 마감해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결국은 추세가 지금 여기서 바닥을 형성하고 전환됐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지금도 중국과 미국에서 악재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어떤 뉴스나 증권 뉴스를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 절망적인 어떤 뉴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저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호재라든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 솔루션들은 나중에 나오게 돼요. 그 기대감에 대해서 저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최근에 이렇게 좀 만들어졌고요. 오늘 양대 지수 모두 21선을 지지를 받아줬다는 거는 추세가 전환됐다는 신호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아직 뭐 완벽하게 뭐 저점을 만들었다 이렇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 단기 바닥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미국과 이제 멕시코의 이제 대화 재개, 멕시코에 이제 관세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재개한다. 이런 소식과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어제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불었다는 부분. 이게 이제 미국 시장 강한 어떤 상승을 만들어줬는데요. 일단 뭐 나스닥부터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스닥에는 좀 상당히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인터넷 이 플랫폼 독점하는 어떤 기업들이 이 독과점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 측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큰 하락 크래시를 만들었죠.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게 이제 증시의 나스닥 미국 시장의 단기 저점의 어떤 포인트를 주요 어떤 지지선이죠. 중장기 이평선의 어떤 지지선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점을 좀 만들어가는 여기서 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락 그리고 급등 패턴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는 바로 여기서 V자로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려워요. 급락 나오면서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몇 번 지그재그 형태의 변동성을 좀 보이는 그런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저점을 확인했지만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같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지수들은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저점이 완전히 확인됐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그 해외의 어떤 악재들이 여전히 이제 계속 좀 진행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상해 증시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해 증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막판에 이제 오후에 조금 더 흘러내린 이유가 이 상해 증시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여행객 제한이라든지 히토류 수출 제한의 어떤 가능성들이 불면서 이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붑니다. 그 부분이 막판에 상해 증시도 좀 흘러내리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완벽하게 지금 저점을 만들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턴을 하려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처럼 장대 음봉으로 하락 이제 완전히 매물을 이제 만들어 버려서 이제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지는 추세 전환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 형태가 지금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해 증시 자체는 일단은 그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또 완전히 동조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 또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드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매도가 그래도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 이제 포인트는 결국 환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추세가 완전히 보시면 상방으로 이제 쳤죠. 4월 말쯤부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두 번의 어떤 고점 형태를 좀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환율도 결국은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 패턴을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어떤 고점대를 형성하고 추세가 좀 밀리는 그렇다고 여기서 완전히 그냥 추락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배열로 이 원달러 환율 이제 기술적인 패턴도 정배열로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씩 지지가 나와주고 변동성이 나와주는 그런 어떤 구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증시는 또 반응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추세가 중요하겠죠. 추세 측면에서는 고점을 좀 찍고 하락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까지 최근에 좀 괜찮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쪽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이제 뭐 차익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비차익처럼 그냥 대형주를 대형주 지수 대형주들을 이제 박스로 묶어서 사들이는 형태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주로 그런 어떤 매매 행태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기금, 연기금이 최근에 여기 보시면 수천억씩 2천억, 1,600억, 오늘은 1,100억 정도를 여기서 순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하방 경직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연기금도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이 대량의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이런 시총 상위주 IT주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어떤 제약바이오 이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이제 쫙 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지수가 저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어떤 공헌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이제 5월달 말이죠. 5월달에 지수 계속 추락할 때는 2천억, 4천억 이렇게 순매도를 보이다가 오늘은 이제 1,500억 정도 외국인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했지만 최근에 다시 돌아섰다는 거. 2천억, 3천억대 5월 31일과 6월 3일 날 이렇게 2,500억, 3천억대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 지금 보시면요.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강한 증시가 한국 증시하고 대만 증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제 의미냐면 선진국 증시 대비해가지고 좀 과도하게 밀려서 밸류가 다소 좀 낮아졌다. 이런 인식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대만, 한국 증시가 강했고 외국인의 이런 프로그램 수급이 최근에 지난달 말 이렇게 좀 들어왔던 거는 제가 볼 땐 밸류 매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저점을 만들어준다는 거 이게 이제 수급 쪽으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뭐 전반적인 수급적인 포인트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 너무나 절망적이다. 너무나 아무 호재도 없다. 이런 시각들이 생겨날 때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 그런 어떤 시각들의 뉴스가 계속 양상될 때 그럴 때마다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기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때가 기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기회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견해라든지 뭐 종목에 대한 견해가 대중의 어떤 흐름, 언론의 매체의 어떤 시각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한번 바꿔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제가 너무나 부정적인 어떤 일색이다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인 것 같다. 이 얘기 드렸던 게 결국은 시장에서는 소수자만이 이제 돈을 크게 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좀 행동을 하거나 생각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되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 업종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색이 있었던 업종이 이제 자동차 업종이 좀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보시는 차트부터 먼저 좀 설명드리면서 이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이제 차트 흐름이고요. 오늘은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5월달 이제 판매 SUV 위주의 이제 판매가 이제 굉장히 증가했다는 어떤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 재료 자체가 이 기업 자동차 업종의 이제 주가를 오늘 재료가 만든 건 아니고요. 결국 보십시오. 지수가 최근에 쭉 밀리는 과정 속에서 다르게 행동하죠. 흐름이.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대장주니까 다르게 행동하죠. 역별이 아니라 정별입니다.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이 밑에 깔리고 단기 이평선이 위에 깔리면서 이 추세가 상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패턴 속에서 그냥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랑 다르게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최근에도 우상향 패턴을 꾸준히 만들어주면 수급도 들어온다는 거. 예, 이 현대차가 오늘 이제 좋은 어떤 소식이 있기도 했지만 뭐 계속적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는 견조하게 이제 시세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지수가 턴을 하게 되면 이런 업종 종목들이 더 빠르게 치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가 이제 빠져가지고 단기 낙폭이 많이 생긴 섹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제 IT라든지 제약바이오 그런 업종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가장 세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때는 좋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런 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1주, 2주를 놓고 보면 단기 낙폭주들이 수익률이 좋겠지만 3개월, 6개월을 놓고 보면 이게 나중에는 더 큰 수익률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흐름을 보면서 이 관련주들의 어떤 이제 업황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기아차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아차도 역시나 흐름이 이제 되돌리는 형태가 나오죠. 이때 이제 1분기 실적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슈 소멸 때문에 쭉 조정받았다가 다시 60일선에서 되돌미 나오는 이 형태.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이런 어떤 추세가 살아있고 지수 대비 강하다는 포인트를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시총 상위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총 상위주를 이제 체크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지수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좀 체크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한번 체크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보시면 저점을 여기서 지수보다 미리 만들고 여기서 지수와 함께 이중 바닥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삼성전자도 확실하게 바닥을 형성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일단은 저점을 만드는 패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시총 상위 뭐 삼성전자나 이 하이닉스를 많이 들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 이제 중형주나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려면 이런 것들이 저점을 완벽하게 형성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형성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말고 이제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대장주니까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5월 27일 5월 27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지수 저점은 5월 29일 날 만들어졌어요. 5월 29일 날 만들어졌는데 셀트리온의 저점은 5월 27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급반등이 나오죠. 저점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저점이 만들어졌다는 거, 지수의 저점이 형성이 됐다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은행 보험 업종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미국에서의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업종이 있을 건데 그 업종이 이제 은행과 보험 업종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의 압박을 향후에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은행과 보험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어떤 이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KB금융 미리 이런 어떤 그 금리 인하에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미리 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좀 투자 대상으로 좀 부저가 맞죠. KB금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미리 3월 28일에 이렇게 저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지수보다 약하다는 거죠. 결국은 금리에 대한 어떤 이슈로서 악재를 맞거나 이제 업황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지금은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현실화될 때까지는 그 기간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KB금융 뭐 대표적으로 오늘 1.98%, 2% 정도 좀 약세를 좀 졌고요. 시장 대비 탄력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수익률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투자 대상은 아니고 일단은 이런 어떤 이슈에서 좀 약세를 띠는 그런 업종이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험 쪽에서 한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해상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결국은 이 글로벌 이슈라든지 여러 어떤 제로 이슈에 의거해서 이런 어떤 업종은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업종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걸 좀 복귀를 통해서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대해상 보십시오. 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제 피해를 보는 보통 이제 보험료를 다 가지고서 이제 채권을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 인하에 취약하죠. 쭉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고 이런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업종 자체도 이 현대해상 같이 흐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좋지 않다는 거. 뭐 DB 이제 손해보험이라든지 뭐 삼성화재 이런 기업들도 주가의 어떤 흐름은 이렇게 역별로 최근에 지수보다 더 약하게 밀리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업종, 은행 업종은 일단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의해서 당분간 좀 지지부진하거나 약세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지수 상황 속에서 투자 대상을 찾을 때 뭐가 더 유리할까? 일단은 오늘은 좀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지수 낙폭이 꽤 컸어요. 코스닥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굉장히 좀 낙폭이 컸던 업종, 대표적인 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주, 2주 정도를 정말 한 1, 20% 수익률을 내보고 싶다. 이런 판단으로서 전략을 세울 때는 일단은 1순위가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2순위가 오늘 보시면 테스라든지 원익IPS 반도체 장비주들, PSK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낙폭과대 큰 겁니다. IT죠. IT.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볼 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도 계속 성장을 하는 어떤 섹터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장기 이평선 아래로 쭉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는 제가 차트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전략은요. 역시나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장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때문에 이런 낙폭을 보였을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수의 흐름에 의거해서 바닥을 형성하는 가운데 저점을 이제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이렇게 이제 반등이 거세게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지수가 바닥을 찍었고 이 대표적으로 이 성장하는 업종에서 지수에 의해서 좀 빠졌던 이 업종 자체 대표주가 반등이 거세게 나왔다는 거. 이게 바닥 시그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이평선 여기 빨간색 선이죠. 여기를 이제 저항받고 쭉 밀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수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제 481선은 깨지 않고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낙폭과대 컸던 업종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그리고 IT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2차 전지 이 섹터가 1, 2주 상간에는 낙폭 과대로 상당한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고 다음에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의 섹터 종목들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양들 복귀 이 정도 마치고요. 항상 선곡자 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